드라이에이징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 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드라이에이징을 할 적에 위생과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뼈와 지방이 쌓여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껍데기를 이렇게 까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위생의 문제가 필요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드라이에이징이 고기를 노출해서 숙성하는 방법인 만큼 위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생을 지키는 이유는 고기에 먹어서는 안 되는 위해한 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위해한 물질을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요소입니다. 머리칼, 비닐 조각, 장갑 조각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화학적인 요소인데요. 고기를 쏘면 정말 깨끗이 닦잖아요. 그런데 그때 세제 같은 게 남아있는지 아니면 고기 자체에 항생제를 넣는데 항생제가 빠지는 휴지기를 지피지 않고 그냥 도축을 해버렸더니 그러면은 화학적인 성분들이 고기 내부에 남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생물학적인 요소입니다. 알칼리, 그다음에 벌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드라이에이징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 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생물 때문에 부패가 될 수도 있고 오염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부패와 오염의 향이 고기에 그대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에이징의 위생 문제는 미생물 문제, 그다음에 세균을 어떻게 하면 제어할 것인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드라이에이징 고기를 냉장고에 딱 넣기 전에 지육 상태, 지방이 이렇게 딱 접혀진 상태의 고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겉에 있는 지방은 좀 이렇게 깎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표면에 세균들이나 미생물들이 있는데 지방 안까지 침투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겉에 있는 지방을 살짝 걷어주면 원래 있었던 미생물이 작은 상태에서 숙성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염이 될 확률이 작아집니다. 빠르게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냉장고에 빨리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업을 한 다음에 또 공기 중에 방치해 두면 이게 어떤 미생물이 꼬일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요, 바깥의 공기가 혼입되는 문제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이 드나드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사람이 들어갈 일이 없으면 문을 열지를 않거든요. 근데 사람이 들어갈 적에 바깥 공기, 그 다음에 사람 몸에 묻어서, 사람의 옷이나 신발에 묻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미생물이 들어갈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너무 날카로운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전날 술 먹거나 몸의 상태가 안 좋거나 좀 깨끗하지 않을 때는 숙성고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 몸에 어떤 좀 안 좋은 그런 미생물들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랬고요. 들어갈 때는 모자하고 위생복, 그 다음에 위생 장화를 반드시 신으시고, 들어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장화 덮개를 꼭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 장화 덮개냐면요, 알코올로 소독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알코올로 소독을 하면 그 안에 바닥에 있는 그 미생물 환경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소독하지 마시고 장화 덮개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처음 드라이에이징 공장을 딱 차리고 나니까 방송국이나 아니면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드라이에이징 하는 과정을 들어가서 보여주게 했죠. 근데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그 고기는 풍미가 떨어집니다. 진짜 이상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미생물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고기 표면에서 좋은 미생물들이 고기를 분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쫙 열리면서 갑자기 사람이 착 들어오고 사람에서 묻은 없었던 미생물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일단 고기를 막 분해하다가 다른 데 신경을 써야 되죠. 얘네들이 자기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이 영역을 장악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이 미생물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일을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자꾸 부르고 딴 일 시키고 그러면 일에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기의 풍미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외부 공기가 혼입되는 문제, 사람이 드나드는 문제를 드라이징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게 통제가 안 되는 환경이 있어요. 정육점이나 일반 매장에서 보면 드라이에이징 캐비넷형 냉장고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물을 딱 열면 바로 외부 공기가
고기가 혼입이 되잖아요. 내장에서 이 고기를, 드라이진 고기를 테스트를 합니다. 고기를 넣고서 한 50일 정도 테스트를 해요. 그때 문을 안 열어봐요. 왜냐면 테스트용 고기가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안 열어보고 50일에서 60일 정도가 되면 고기를 잘라가지고 먹어봅니다. 먹으면 고기가 맛있어요. 오, 괜찮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딱 하는데 일단 영업이 딱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냉장고에 매일매일 고기를 파야 되니까 뭐 20일짜리도 있고 30일짜리, 50일짜리 고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고기를 넣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기를 넣었다 뺐다 하게 되죠. 그러면서 외부 공기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테스트할 때보다 풍미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오염되는 부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캐비넷형 냉장고를 쓰시면서 드라이징을 하시는 분들은 단계마다 뭐 드라이징 냉장고 한 3개 정도 좀 놔두시고 어느 정도 숙성이 된 상태에서 그때만 그 단계에서 그 고기를 좀 옮겨주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이징 냉장고는요, 뭐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려면 한 5평 정도는 돼야지 숙성실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체감한 것도 한 5평 정도는 돼야지 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고기가 다 숙성이 됐습니다. 50일 정도 지나면요, 많은 연구 결과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이 안에서 이런 세균도 보이고 나쁜 세균도 보이고 그러지만 50일 정도 지나면은 어쨌든 좋은 세균들이, 좋은 곰팡이들이 장악을 하게, 이론상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이 겉에는 미생물들이 있는 거잖아요. 최대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표면을 깎아내면서 칼 소독을 수시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를 다듬고 나잖아요. 그러면 고기에서 나는 그 구수한 향, 식당향 같은 향이 한쪽 몸에 싹 들고요. 그 다음에 손에는 알코올 향이 딱 됩니다. 한쪽에는 숙성의 향, 한쪽에는 알코올 향. 집에 갈 때쯤 되면 그렇게 제 몸에는 향이 나요. 그 정도로 칼을 소독하는 거를 좀 잘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떠세요? 드라이징 고기 덩어리째 해서 냉장고에 넣어서 건조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죠? 드라이징이 지금 대중화되지 않고 초창기만큼 훨씬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기를 생산해야지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고기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깊고 쉬운 드라이에이징 DBG 드라이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컨텐츠 괜찮았죠? 도움 되셨죠? 자, 그럼 그냥 가지 마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숙성파파였습니다. 안녕.